그러니까 민지한테 네.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둘 다 열심히 했는데 A는 지가 원하는 학교를 갔고 B는 못 갔어. 근데 그 B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와. 하소연하려고. 그래서 만났어. 위로를 해줬겠지. 근데 얘가 또 전화가 와. 또 하소연을 해. 계속 그러면 너는 어떨 것 같아? 그 고민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락을 끊습니다. 너무 단하게 얘기했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이즈맨의 죽음을 읽고 난 다음에 첫 느낌이 어땠어? 마음이 아팠어요. 윌리랑 그 비프가 이제 갈등을 많이 겪는 거를 보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아버지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여튼간에 참 막 여러모로 안타까웠어요. 이제 이 작품을 좀 이해하려면 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정말 달렸지.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같이 함께 일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 건가? 하면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자기 탓을 하게 된단 말이야. 관통하는 대사가 나와, 이 작품을. 윌리 로먼이 이제 도로를 달리잖아. 근데 차가 자꾸 벗어난다고. 네, 초반에. 그러니까 윌리가 도로를 달리면서 조금씩 이탈하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린다가 위로해주고 이런 거는 자살을 할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뒤 이면에는 자동차 핸들이 잘못됐다, 안경 때문이다, 피로 네. 때문이다라고 위로를 해줘도 윌리는 결국엔 아니다, 그게 다 내 탓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 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핸들이 잘못된 거지. 그쵸. 어떻게 보면. 네. 뭐 좋은 학교 이렇게 간 아이들에 비해서 그 네. 학교를 제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네. 인간적으로 대우 못 받을 정도로 실패한 아이들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많은 경우의 수를 아는 게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미친 듯이 하는 그런 게 있기는 했었어요. 간 애들은. 예를 들어서 미친 듯이 했는데 예비 1번이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 친구하고 나하고 별반 차이 없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아이는 가고 나는 못 가면 어떡하겠냐고. 환장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학교에서는 뽑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얘는 열심히 하지 않은 걸로 돼버리는 거잖아. 결과를 내지 못하면 네. 결국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게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 어떤 면에서. 그치? 아메리카 드림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윌리가 겨우 집을 하나 장만하는 정도의 성공인 거지, 성공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의 이 구도적인 제도가 문제인 거지. 하긴, 저는 윌리가 자기 성공했었다고 계속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크게 성공을 했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긴 평생 동안 집 하나. 그러니까 윌리도 언젠가는 내가 대성공을 할 거라는 자기 최면에 걸려서 달리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 시대에 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걸 내세워서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흘렀던 거지. 그래서 아서 밀러가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문제를 꼬집고 싶어서 이 작품을 쓰게 됐다라는. 그때 기후 선생님 그랬잖아. 연출이나 작가들은 사회를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시대를 반추해야 되는 네.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던 네. 거지. 이게 재밌는 게, 아서 밀러는 윌리를 국가의 입장을 놓고 그래서 계속 비프한테 넌 할 수 있어, 네. 넌 키가 크고 멋있기 때문에 넌 이렇게 될 거야, 네, 하면서 네, 네. 계속 희망을 주잖아. 네. 그리고 비프는 그런 희망을 쫓아가는 국민들. 그냥 개인. 맞아요.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거야 이랬는데 이건 헛된 꿈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 네. 비프의 명대사 중에 네. 이제 그 만년필을 훔치고 내려오면서, 내가 이거 왜 만년필을 훔쳤지?
난 저 하늘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저기 사무실 안에 있는 게 내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대사하는 게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아소밀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지. 그거를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주는 행복을 가져야지만 진짜 행복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 벤이 네. 성공했잖아. 그쵸.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잖아. 네. 그러니까 사회에 만들어진 틀대로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걸어가서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찾아 떠나면 그 행복한 마음이 성공을 가져다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윌리는 자기 마음에서 뭔가 행복해지기 위한 성공보다는 네. 그 남들도 다 인정하는 그런 성공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에 좌초한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은 행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뭔가 살짝 네. 바람 피게 되는 것도 행복했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왜 마음이 허했냐 이거지. 그러네요. 진짜 마음이. 많이 허했지.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제가 되게 대학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이 되게 싫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괴리감. 근데 나는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싫은 것 같아요. 좀 비겁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확신이나 이런 게 좀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또 어떻게 되는 일인지 또 사람이 그렇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틀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온 좋은 학교 나와서 이렇게 루트대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우리 속마음에 있는 거지. 근데 되게 말씀 듣고 나니까 되게 무서워지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의 오롯한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길들여진 건지 이게 무섭네요 이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길들여진 어떤 세상 속에 그 루트대로 걸어온 셈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마지막에 유학이라는 게 있었거든. 네. 선생님 가는 길에. 네. 내가 유학을 안 가게 된 어떤 이유는 한국적인 걸 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소리나 뭐 택견이나 한국무용, 북, 장구 난 거기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배웠거든. 그래서 한국적인 걸 배워서 우리 한국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부하면서 내가 대학 가서도 뭔가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거에 일단 점수를 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건지. 뭔지 알까? 네. 그거는 내가 이제 대답이 현실적으로 딱 얘기하자. 대학이 아닌 다른 대안이 없잖아.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왜냐,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될 만한 애들은 다 뽑아가지. 근데 대학이라는 거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길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 같아. 늦게라도 네. 뭔가 연기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별로 지금 당장 뭔가 이루지 않아도 좋아. 난 연기하는 것만으로 행복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라면 대학을 가서 천천히 여기저기 나한테 맞는 길이 뭔지를 살피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내 길을 찾아가면서 가는 거지 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연기를 원하는지, 연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사랑해 주세요.